충주에서 모자인 약국과 한국푸드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오늘은 암 전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어떤 목표로 암과 디톡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 암 환자를 디톡스하고 나면 엄청난 독소로 그 악취가 날 정도로 그 몸에 독소가 쌓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 환자한테 디톡스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암 환자의 디톡스라는 의미는 어떠한 건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 물고기가 죽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다가 약을 주거나 항생제를 주거나 영양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먼저 바꿔주듯이, 우리 인체는 70%의 물에 담겨져 있어 그 세포 환경이 어항 속의 물고기와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 70%의 물, 세포가 담겨져 있는 내외적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로부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암을 이야기할 때 유전적 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그 유전적 정보, DNA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이 암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암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운명과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은요, 우리가 199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이제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이 사람의 이 유전적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소위 DNA 게놈 프로젝트, 그 소위 DNA에 어떠한 유전적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정보 배열을 잘 이렇게 지도처럼 만들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또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 기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유전자 때문에 어떤 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연구했던 소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그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세월이 또 이렇게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흘러갔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여전히 암 환자가 줄어들거나 암이 치료가 되거나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 물론 DNA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 정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될 분야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어항 속 물고기의 종류보다도, 어항 속에 어떠한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오래 산다, 이것보다도 어떠한 물고기가 됐던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의 상태가 더 중요하듯이, 이 유전적 정보보다도 첫 번째 세포가 담겨 있는 환경, 그러니까 세포 내 또 세포 외액, 내액, 외액, 여기에 쌓여 있는 이런 환경, 어떤 환경 속에 세포가 노출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둘째로 그 DNA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 정보가 발현이 될 때 이것이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말은 조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야지 되는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차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도중에 수많은 이 톨게이트, 수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나죠. 소위 얘기해서 제가 있는 충주, 뭐 대전, 뭐 또 대구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자동차가 바깥으로 부산에 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을 갖고 있지만, 이 차가 다른 곳을 나가지 않고 부산으로 이렇게 정해진 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차단 장치라든가 어떤 내비게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내 정보에 의해서 이 차가 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부산까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유전 정보가 여러 가지가 기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현이 되게 하거나 또는 발현되지 못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서 그 세포 주변 환경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전과 건강의 경계면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 경계면을 연구하는 이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후선 유전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건강 상태가 확연하게 다르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히 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후성 유전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암뿐만 아니라 가족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등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DNA에 담겨 있는 어떤 유전적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어떠한 신호를 주는가에 따라서 정상세포가 잘 분열하기도 하고 또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억제시키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됐을 때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암세포도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후성 유전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인자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음식이고, 이것이 이러한 음식이 유전 정보를 발현시키기도 하고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기도 하고 건강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음식은 질병을 만들고 생명이 깃든 음식은 질병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은 독소로 인해서 가스가 이제 차서 복부에 팽만감, 불편함, 비만, 여드름, 피부염, 또 건선, 만성 피로, 염증 질환, 또 심지어는 이게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 기복이라든가 어떤 그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것 역시 실제로 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이런 독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기능이 떨어지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심한 체취가 나서 함께 하기가 굉장히 힘들 이런 것들이 종종 있고요. 또 실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몸 전체가 독소로 가득 차서 흙탕물 같은 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질환이든 특히 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먼저 어항의 물부터 맑은 물로 바꾸듯이 몸에 악취가 나는 독소부터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디톡스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었다가 무거운 짐만 내려놔도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듯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독소로 인해서 세포가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못할 때 이 독소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굉장한 이 컨디션이라든가 기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그 몸이 건강하게 완벽하게 방어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독소를 회복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건실하게, 소위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하다못해 육류 섭취도 할 수 있고 어떤 몸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나서 바로 그 문제부터 먼저 서두르다 나면 몸 안에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몸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축적된 어떤 그런 독소를 해독하는 그 디톡스의 과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디톡스 하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뭐 농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어떤 독극물을 먹었을 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디톡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또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디톡스의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디톡스는 뭐냐면 생활 속에서 우리의 디톡스, 우리 몸에 본연에 갖고 있는 해독의 기능을 최대한 끄집어 올려서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의 디톡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을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단답형으로 그럼 뭐를 먹을까요? 이렇게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우선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항상 소식하는 습관, 특히 저녁을 소식하는 이런 습관은 우리 몸의 대사를 이롭게 하고 노폐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고 소식하는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한 디톡스를 하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소화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소화 기능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쓸모있게 우리가 먹었는 음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항상 좋게 해야 되는데 과식을 한다든가 너무 급하게 먹었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소화 기능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이 또한 몸 안에 독소가 생겨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항상 좋게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돕기 위해서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제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디톡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그래서 소화와 흡수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고 대장에서 대변이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들이 잘 살고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흡착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이런 음식을 통해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도 소위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땀도 흘려서 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대사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폐 기능과 피부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디톡스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접근 방식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식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소위 2단계 해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좋습니다. 2단계 해독이라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묻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설거지하는 행위도 있지만 싱크대에 있는 하수구에 물이 잘 빠져나갈 때 싱크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설거지를 막 하는데 싱크대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설거지가 불가능하듯이 간에서 해독하는 것은 항상 2단계에 걸쳐서 해독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 그릇을 깨끗이 닦는 단계라고 본다면 그리고 싱크대에 쌓여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치워서 싱크대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고여있는 물을 드는 것을 2단계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랬을 때 1단계 해독의 속도보다는 2단계 해독의 속도가 잘 일어났을 때 간 해독 기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콩나물, 해장국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그 콩나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해독을 하느냐? 술로 인해서 우리 간에서 1단계 해독을 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중간 대산물 찌꺼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을 물로 바꾸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싱크대에 물을 빠지게 만드는 2단계 해독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콩나물에서 나오는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그 해독 능력은 바로 2단계 해독을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의 해독 기능, 2단계 해독 기능을 돕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거창하게 어떤 약을 사 드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 우리 주변에는 무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도 2단계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우리 음식이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앞으로 하나하나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수생식물, 소위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 연근 이런 것들을 끓여서 물처럼 이렇게 드시는데 여기에다가 레몬즙하고 식초를 약간 떨어뜨려서 이것을 드시게 되면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2단계 해독, 간에서의 이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요.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변 활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뿌리 식물, 무, 마, 연근, 이런 어떤 당근, 우엉, 이런 어떤 뿌리 식물이라든가 또 야채들을 갖고 생야채보다는 야채를 쪄서 또는 샤브샤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식탁에 자주 올리게 되게 되면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를 흡착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울러서 폐 기능을 좋게 만드는 이런 방법은 운동과 더불어서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많은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파래 이런 것들이라든가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 단호박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또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점막을 강화해서 방어 능력을 올리는 이런 아주 좋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조류도 식탁에서 항상 올려주는 이제 이런 식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많이 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쑥탕. 그래서 집에서 반신욕을 하실 때 쑥을 끓여서 여기다가 적절한 소금을 집어넣어서 우리 김장할 때 쓰는 이제 이런 천일염이죠. 천일염과 쑥을 끓여놓은 물을 넣고 거기서 반신욕을 하거나 혹은 또 족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몸의 독소를 없애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만들고 복부를 마사지해서 우리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에서 출발하고 있는 소위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복부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미주신경의 종착역은 뇌까지 연결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에 있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의 두 축이죠. 우리 몸을 안정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보수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깊은 수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몸의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복부를 항상 마사지하고 잘 만져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디톡스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디톡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디톡스가 뭘까요? 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디톡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 나면 어떤 수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면서 가슴에 여러 가지 응어리가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한이 생겨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싫어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응어리가 결국은 우리 몸에 병을 만들고 암을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을 없애고 용서하는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암을 극복하는데, 또 암으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그 독소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만성 질환이라든가 이 암의 경우에는 질병이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치료로 연결이 되려면 무섭게 달려가는 속도가, 악화되고 있는 속도가 멈추고, 또 멈춘 자리에서 되돌아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질병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질병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음식 이야기도 했고 다 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에 한을 없애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질병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좋은 일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의 긴장 상태라든가 한이라든가 이런 미움이 쌓여져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 몸을 수리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복부 마사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복부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긍정적인 어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사고, 이제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하고 건강한 상태로 모든 것들이 수리되고 고쳐져 간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마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 그래서 내 몸은 항상 치유가 되고 있고 내 몸은 매일같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먹었는 물질들이 그리로 가서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여러 가지 디톡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디톡스는 마음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반드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심은 우리 정말 어렵다고 하는 암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암과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어떠한 디톡스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방법론까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곧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드립니다.